그러면서 종종 이제 연락이 되는 분들이 이제 연휴 기간에도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런 거예요. 셧다운이 됐는데도 왜 증시가 이렇게 정부가 문 닫는다는데 왜 증시가 이렇게 좋아요? 좋은 거냐. 도통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트럼프는 셧다운을 이번이 두 번째로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기 때도 한 35일 동안 셧다운이 있었고, 셧다운이 있었던 게 2018년 12월인데 그 달에만 S&P가 한 13% 빠졌고 하락했고 나스닥이 한 15%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셧다운 때문에 이 정도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극단적으로 이제 그쪽에만 이제 포커싱을 하셔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서도 셧다운이 터지고 나서는 셧다운이 결정된 그 당일날 S&P 500이 한 2% 정도 밀린 거 말고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없었어요? 강세장이 나왔어요. 계속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오늘 준비한 거는 트럼프 일기 때 셧다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공통점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짚어봐야 셧다운 이슈가 이제 장기화된다는, 저 이슈가 조금 사그라지는데도 셧다운이 해소가 안 되면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글로 이제 몰고 가서 네. 하락빔을 좀 주려고 하겠죠. 지금 이것도 굉장히 큰 이슈인데 네. 지금 트럼프의 관세 인상 발언부터 시작해서 얘가 덮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중간에 이 지금 그 미중 갈등과 관련된 얘기도 조금은 대본에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기사들 수준에서 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상황들 셧다운이 됐을 때라고 했으면은 투자할 만한 게 지금 뭐 대부분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고 여러 가지 파트너십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재료가 없을 때는 재료가 있는 섹터들이 좀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공급망들이죠. 특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이제 공급망 강화에 대한 이슈가 우리 연휴 기간 동안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이슈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셧다운 전후 상황부터 갈까요? 네. 예. 그 2018년도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아세요. 그 무역 분쟁이 시작된 거니까요. 처음 겪었죠. 예, 1월 달부터 이제 뭐 세탁기랑 이런 것들 관세를 빵 때렸죠. 네, 때리겠다 이렇게 했었으니까 분쟁이 시작된 해였고요. 3분기 정도까지는 미국의 경기 지표는 괜찮았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미국이 그 해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이 3.1% 정도였고 2분기에 4.2, 3분기에 3.4, 4분기에 2.6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에 연준이 3월하고 6월하고 9월에 0.25씩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계속했죠. 예, 금리 인상을 하니까 관세도 있고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500이랑 나스닥이 왜 이렇게 그 해에 2018년 12월에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었냐? 제가 봤을 때는 12월에도 금리 인상을 했어요. 이쯤 가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올까? 셧다운 얘기도 나오는데 설마? 이제 이런 걸 기대했을 텐데 금리 인상을 했어요. 그때도 파월 형님인가요? 네. 그죠? 파월이에요. 그 형님이죠 다. 네. 그러니까 거기다 정부 셧다운 얘기까지 같이 나오니까 가중돼서 이제 시장이 하락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셧다운 당일날은 근데 정작 2% 이상 정도 하락한 거 말고는 12월 26일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나서부터는 랠리가 시작됩니다. 그냥 5% 갑자기. 이상 올라버리고 왜 그랬을까? 이게 지금 최근에 셧다운 이슈가 생겼는데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랑 조금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쵸. 가장 큰 이유는요. 셧다운까지 되면은 경기가 둔화가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은 연준이 내년부터는 통화 정책을 바꿀 수도 있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대감이. 그러면서 올랐고 실제로 1월 4일이었을 겁니다. 2019년 파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파월 의장이 토론회에 나가서 또 토론회야? 네, 얘기를 했어요. 예. 최근 경제 데이터랑 시장 상황을 보면 이것들을 좀 면밀히 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걸 검토해 봐야 되겠다고. 하여튼 이 아저씨가 옛날부터 그랬어 좀. 이 말은 뭐냐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나중에 그러다 보면 또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같기도야 이 사람 예. 진짜 맨날. 그런 얘기를 해보는 해주니까 시장은 좋아하지.
예. 근데 지금도 보시면 지금 이제 2기에서 보면은 제가 지난번 첫 출연 때 그때도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때 얘기했던 게 뭐 때문이냐라고 했을 때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금리를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할 때 고용하고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쪽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 움직임. 음. 그 단서들이 확인이 돼야지 시장이 강하게 갈 수 있다. 대신 이 전제가 무너지면 안 좋다.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좀 챙겨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셧다운 때문에 발표가 안 됐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근데 정부가 셧다운을 하면은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나요? 셧다운하면은 네, 이번에 셧다운 들어가면 공무원은 다 잘라버린다고. 네, 대량 해고를 하겠다라고 6,400명인가 지금 네. 해고하지 않았나요? 네. 1기 때 보시면요. 한 80만 명 정도가 무급 휴직이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그냥 해고를 하겠다. 6천 몇백 명 일단. 네. 그게 6천 몇백 명인 게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다 보면 이게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정부 효율부에 네. 했을 때 여기가 뭔가 좀 약간 업무 처리 방식이 구닥다리여서 한 달에 최대 6천 몇 명밖에 해고를 못 한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머스크가. 예. 그래서 이걸 다 전산화하거나 효율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퇴직 서류 같은 거 모아서 무슨 불 같은 거에다가 넣어놓는데요. 이걸 하니까 다 수작업인가 봐요. 미국이요? 예. 아니 일본도 그러거든요. 네. 일본도 뭐 있으면 아직도 동사무소 이런 행정이 되게 느리대요. 예. 일본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미국도 그러는구나. 그때 그런 워딩이 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잘 보시면 연방정부 해고가 보시면은 큰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 그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것 때문인가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대량 해고를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렇게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럼 전체 고용 시장에서 연방 공무원이 얼마나 되냐? 전체 고용이 미국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1억 7천만 명 정도로 보거든요. 네.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라고 하면 많은 비율은 아닙니다. 아니네요.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은 예. 민간 고용도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거기다가 최대 10만 명까지 해고한다라고 만약에 그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면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고용을 본다면서요.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미국의 연방 정부 지출이 GDP 대비해서 한 25% 정도까지는 된다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찾아보면 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지출의 상당 부분이 멈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소비를 하는데 심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네. 어쨌거나 국가 총수에 영향을 주는 거죠. 소비를 그렇죠. 둔화가 되면은 그 부분에다가 정부가 원래 대부분의 최근에 국가들은 정부가 지출을 하는 의존도가 높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타격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장래에는 그럼 연준이 이거를 보고 국가 경제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을 줄인다 그러면 어떤 산업들은 실업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세게 해주면 뭐 시장이야 뭐 영향이 있겠어? 이런 분위기로 흘러갔던 게 아닌가. 시장은 기승전 금리 인하네요 또. 네, 그런 부분들에 포커싱이 되어 있었던 거죠. 이 미중 무역 분쟁 얘기가 이전에만 나오기까지만 하면은. 네. 실제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주식들을 보시면 비자나 마스터 같은 주식들이잖아요. 카드사. 저기에 있는 거 다우에 있는 재미없는 주식. 네, 걔네들 보시면 그 셧다운 이슈가 나오는 시점부터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어요. 대략 한 10% 이상. 사람들이 카드를 못 긁으니까. 그런 것도 건가? 있고 정부 카드도 있을 거고. 아 법카. 전 그런 생각이 좀 아. 들었거든요. 네. 있겠네.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데이터 센터 인프라나 이런 쪽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자금이 계속 쏠려서 주가가 계속 가죠. 여주 동안 괜찮았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뭐냐? 금리 인하 이거는 확실치는 않은데 그러면 주식을 한다면 만약에 주식을 하게 된다면 최악의 상황에는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래도 수요가 확실한 데다 넣어놓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작용했던 주간이었던 것 같고 요는 그런데 정부 셧다운이 되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내려줄 거야라고 하는 뭔가 막연한 기대들이
작용하면서 셧다운 이슈에도 시장이 상승했던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건 일기 때도 똑같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제가 야후 파이낸스인가 레딧인가 어디 그 게시판에서 있는 거를 떠다니는 거를 캡처본을 받은 게 있었는데 네. 그 나라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또 해석을 미중 갈등을 일부러 야기를 시킨 다음에 이로 인해 가지고 부담스럽게 만들어서 금리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이 얘기 있죠. 예, 있었어요. 네.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이것도? 그렇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뭐 그럴 수 시나리오상 가능은 한데. 근데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굳이 네.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피곤.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무너뜨린 다음에 금리를 내려주면 지금 국채를 이제 롤오버 해야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은데 네네. 이자를 적게 주려고 트럼프가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고 했던 것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1월 달에. 근데 그렇게까지? 굳이 그 얘기를 듣고 네. 굳이 저렇게까지? 그러니까 라고 저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네. 그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셧다운이 지금 그 폴리마켓 같은 데서 봐도 장기화될 거라고 보긴 하더라고요, 좀. 네. 예. 어느 정도로 지금 요번 주 내로는 해결되기가 좀 쉽진 않겠죠. 3주차에 돌입하거나 3주차를 넘어갈 확률이 49%라고 봤던 것 같아요. 네. 월요일 날 이제 주간 어떻게 봐야 되나 하면서 서베이를 했을 때는 네네. 그 정도 확률까지 49%까지 제시한 것도 있어서 네. 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어차피 일기 때가 3주 넘어갔었으니까 네네. 35일이니까 한 달 넘어갔었으니까요. 지금 정부 셧다운을 지금 쭉 봤더니 정부 셧다운은 언제 종료되나요? 10월 15일 이후가 지금 99% 떠 있고요. 며칠 동안 폐쇄되나요? 30일 플러스 알파가 지금 네. 70%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많이 가 있는데 그럼 이거 이때까지 계속 이러고 있으면은 영향 없을까요? 그 훼손이 분명히 4분기 경제 성장률하고 오지 1분기 않을까요? 경제 성장률에는 좀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정적 요소인 거잖아요. 네, 원래는 부정적이어야 되는 요소인데 그런데도 왜 올라갈 거라고 우리가 결국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보면 딱 금리하고밖에 카드가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키가 이것 연결되지 때문에 않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FOMC가 이달 말에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만약에 셧다운이 종료가 되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게 뭐 CPI는 발표를 한다고 했지만 네. 그리고 지금 못 발표하는 게 많잖아요. 최근에 연준 위원들 발언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고용 데이터 안 나왔는데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있다라고 있다? 했는데 그게 그한 거 아시죠? 지역 연은별로 자기네 경제 상황을 있죠.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 같고 자기들은 그걸 조합을 해볼 정도의 훌륭하신 머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아서. 근데 대부분 지역 연은들의 고용 자료들을 그 지표를 보면 고용이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아 지금요? 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가 어제 아침에 오늘 이제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이죠. 얘기했는데 자기 그냥 연 2번 금리나 고용이 안 좋은 것 같았고 지지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난주에 연준 의원들이 얘기한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지난주에 보면은 좀 패가 많이 갈린다? 계속 그랬잖아요. 이런 거예요. 참 이 셧다운이 진행되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좀 살펴보시면 10월에 50bp까지 금리 인하 하지 않을까? 그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셧다운이 길어지면 들떠 있는 그래서 올라갔다라고 저는 되게 많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50bp 인하까지 기대하는 비율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실제로. 그게 아니면 두 번째가 뭐냐?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해도 50bp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월에 50bp 하면 12월에 또 하나 그건 모르겠고 일단 네, 50bp 하면은 시장은 일단 반응을 할 거기 때문에 오늘만 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점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드는 게 미국이 그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해서 당일날 옵션 거래하는 거래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대는 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럼 여기도 단일 단타치기를 지금 그러니까 그 레딧이나 이런 데서 짤짤이 얘기가 나오는구나. 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믿지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도 거품인 거를 알고 있는 거네 어느 정도. 거품이라기보다는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 금리 인하를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지난주에 연준 위원들의 말들을 보면 썩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반반 정도? 간밤에도 연준 위원 중에 발언한 것 중에서 올해는
25bp 금리 인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다 다 갈리는 거예요. 사람. 매파도 있죠. 네, 말할 때마다 갈리니까 이런 경우에는 누가 이 FOMC를 누가 더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느냐에 따라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인데 의장도 그렇게 속내를 잘 밝히진 않으니까. 파월 의장은 그냥 네. 그냥 뭐 내일 볼게요. 내일 일은 약간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신중하게. 좋게 얘기하면 네. 신중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네. 그게 하나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이제 작성한 대본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예상을 이 기대를 깨트리는 변수들이 나오면 이제 시장이 무너질 한번 변동이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마무리를 찍었는데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미중 갈등이 나왔죠. 갈등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 셧다운이 종료가 되는 순간이 아마도 미중 갈등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뭐 해피엔딩일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셧다운이 종료되면은 어떤 시나리오가 좀 예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셧다운이 장기화됐다 종료되는 예. 경우를 보면 옛날에 오바마 케어 때도 그랬지만 경기가 부담이 된다라는 걸 누구나가 다 인지할 때쯤에 합의를 보잖아요. 네네. 더 이상 진행이 되면 그쵸. 안 좋겠다. 일기 때도 셧다운이 길어지니까 좀 그때부터 좀 외신들 그때 기억에는 굉장히 좀 경기에 부담되는 분위기로 좀 몰고 갔었고 그럼 이번에도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결을 어쨌거나 해야 되니까 임시 예산안 네. 상태로라도 이제 나중에 또 얘기하자 또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이제 처리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중에의 시한폭탄이지만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가 하루에도 이렇게 투자를 즐기는 투자 많아요. 많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긍정적일 수 있죠. 왜 제가 전제한 게 맞다면 합의 자체가 경기가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를 내려주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시나리오일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중 무역 분쟁이 일단락이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거죠. 근데 그 사이까지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사이까지는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어째 느낌이 그 미중 간의 무역 합의가 단박에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마 이번 싸움의 계기는 진전은 없었잖아요, 사실. 4월 이후에 진전된 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대로 그냥 유지하고 가고 있는 네, 거죠. 네. 그 관세 우리 이거 스토리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 4월 이후에 움직임이 없었고 9월에 협상한다고 그랬는데 한 달 미루고 이렇게 미룬 거잖아요. 그런데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미국대로 또 뭐를 했냐면 미국이 이제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를 개시한다고 이제 지난달쯤에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협상을 계속 안 하냐는 그런 시그널이 아니었을까 싶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서도 칩 H20 칩 가지고서도 예. 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했죠. 미국이 수출을 못하게 막거나 아니면 중국이 수입을 막거나 막아버리고. 불편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조짐은 있었다라고 봐요. 조짐은 있었다라고 보고 그 조짐이 여기서 한번 나와준 게 아니냐. 근데 이번에는 중국이 먼저 친 거 아니에요?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됐으니까 히토리 규제를 하지 않았나 저는 싶어요. 예. 이게 탁 때린 게 아니라 슬슬 살살 이렇게 규제를 해버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면은 우리가 불리하니까 우리가 좀 강력한 걸 한번 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히토류.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화해 모드였으니까 예.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의 강경파들이 시작한 거다. 그러니까 오늘 좀 베센트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 그런 얘기를 나왔잖아요. 그럼 강경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가주석이 그냥 왜 놔뒀지?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럴 수 있으니까. 아니 시주석이 힘이 약해졌을 수도 있지. 지금 일각에서 그렇게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도 보는데 그거는 대부분 제가 봤을 땐 대만 언론들이 많은 것 같고 그러길 바라는 대만 언론들이 많은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봤을 때 그 옛날 정치인들 보시면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 보좌관이 충성심이 강해서 비슷한 뉘앙스. 내가 주식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보좌관
계절을 했다. 그 어떤 걸 그거하고 다르고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알아요. 그 공식석상에서 사죄를 해야 되는 자리에 보면은 아 우리 보좌관의 과잉 충성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변명처럼 들려가지고 그 부분은 중요하게 생각은 안 했고 시진핑도 그런 마음은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그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나라고 보면은 이게 쉽게 뭔가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두 번 정도 더 핑퐁은 충분히 올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결국엔 이 사이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는 이번 예. 주에 실무진의 물밑 접촉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화에 따르는 결과제는 아마 저희가 그러니까 1차전이 끝나는 거는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 사람들이 만나냐 안 만나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타임 테이블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항상 머릿속에는 셧다운 이슈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한데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이거 내가 지금 남의 나라 얘기까지 이렇게 봐야 되나 싶을 정도긴 한데. 근데 남의 나라를 봐야지 우리나라가 오늘 보이니까. 하나오션 같은 얘기도 어저께 그냥 그러니까. 지나갔던 뉴스가 저도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어저께 지나갔던 뉴스가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저도요. 네. 근데 이게 누군가가 피해 보게끔 하는 복선이었구나. 진짜 생각도 못한 게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참 답답한 상황들이 네.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미국 행정부가 우리가 이제 돈 되는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이 네. 얘기를. 결국에 공급망이잖아요. 네. 미국이 지금 공급망 강화해가지고 자국 우선주의로 가고 탈중국 공급망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중국이 봤을 때는. 히토류 공급 규제를 하거나 보면 어쨌거나 자꾸 건드리니까. 중국의 손을 거치지 않는 산업들이 되게 많아졌고 이게 뭐 중국이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자기네들의 이제 산업이나 인프라 구축을 많이 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보면요. 그 일기 미중 무역 분쟁 당시에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일방적이었던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금액도 훨씬 컸고 그 대상 품목도 엄청 많았고 일방적이었었다고 저는 좀 보이거든요. 예. 우리가 옛날 한 거의 10년 가까운 전으로 돌아가 보시면 중국은 그때도 히토류 카드를 썼어요. 일본하고 부딪힐 때도 히토류 안 보내준다고도 했었고, 근데 그것들이 오래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보면은 그 사이에 보면 왜 그럼 중국이 히토류 공급을 안 한다고 해도 시장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크게 데미지가 없었냐? 그때 당시에 공급망이라든지 시장을 재배하는 능력이 중국보다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장악력이 더 컸기 때문에 중국은 그걸 끊어버린다는 게 중국한테는 조금 어려운 결정이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지금은 일기를 지나고 나서 보면은 중국이 여기저기 걸쳐놓은 공급망들이 너무나 많다. 여러 지역에 로컬에 많다. 네네. 왜냐하면 잘 보시면 대부분 리튬 강산, 글로벌 리튬 강산 같은 것만 보시더라도 중국에 있는 뭐 천재 리튬이나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 안 하는 것들이 없어요. 지금 네. 대부분 중국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기술 핵심과 관련된 회사들의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그 사이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그 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하는 거네요. 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그러니까 히토류도 지금 사실은 이렇게 끌려다닐 게 아니다. 그쵸. 그냥 우리가 하자. 네. 원전? 그것도 우리가 하자. 네. 그 다 우리가 하자. 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영내로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불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친한 애들 거면 막 갖다 쓰면 되는데 안 친한 애들한테 와야 되는 핵심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치.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축을 하는 건데 이게 좀 돌아가 보시면 인텔 지분 10% 인수 발표를 한번 그쵸. 했었잖아요. 네. 그때 생각해 보시면 인텔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미국의 자존심인 회사 그쵸. 인텔 인사이드. 상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명분으로 살려주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네. 그런데 올해 7월달에 예. 그 미국 국방부가 주체가 돼서 MP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광산 회사가 있어요. 맞아요. 네. 히토류.
히토류가 원래 메인 아이템은 아닌데 히토류를 묶였죠. 네, 히토류로 묶여버렸죠. 네. 이 회사의 지분을 다자간 파트너십을 통해서 우선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국방부가. 예. 근데 이 조짐은 사실 저도 조금 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여서 이 회사를 좀 관심 있게 좀 이게 되게 의미가 있던 거였는데 이 지분을 인수한 것보다 이 조짐은 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4월이었을 겁니다. 그 국방부가 가지고 있던 히토류에 대한 공급망 데이터를 MP 머티리얼즈로 이양을 해줬거든요. 그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계속 그래서 이런 쪽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자기들이 취약한 부분들. 예. 이게 4월이면 언제냐면 미중무역 분쟁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4월 아마 첫째 주쯤 이렇게 해서 아마 한창 장 무너질 때구나. 네, 그러면. 이양을 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다음에 뭐 애플이 거기다가 이제 뭐 예, 투자하고 뭐 하고 막 뭐 이게 저거, 하는 예. 게 그 관세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어쨌거나 뭔가 네. 기여를 해야 되니까 그쵸. 그 사슬이 딱딱딱 맞아요. 키가 맞아 들어가는 느낌이 딱 들었는데 7월달에 지분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MP 머티리얼즈가 인텔처럼 힘든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놓고 보면 아 이게 뭐가 있구나라고 하는 분위기는 이미 조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리튬 아메리카스라고 이제 연휴 전후쯤에서 시작했을 완전 난리 거예요. 났죠, 이거. 네. 지분 5%를 이제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주가 하루에 100%씩 올라. 그리고 이거랑 관련 있는 또 여기다가 이제 그 캐나다 국적의 구리광산 회사가 있거든요. 네. 트릴로지 메탈스. 네. 트릴로지 메탈스. 네. 알래스카의 엠블럽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그 구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프로젝트 광산 이제 개발하거나 이런 건데 거기에 대한 지분 취득하고요. 추가 지분 취득 인수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구리도. 구리도.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거는 일단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통제권을 갖고 이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맞아요. 국적에 상관없이. 국적에 상관없이.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사이 사이 안 안 좋다고 좋잖아요.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 뭐 USMCA로 묶여 있긴 하지만. 불구하고 근데 이 예. 회사 자체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는 야 저거쯤이면 미국 회사라고 봐도 되라고 생각했을 그리고 수도 있죠. 캐나다는 우리의 주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트럼프에서 있지만 할 수도 어쨌든 있죠. 네. 예.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이런 캐나다에 있는 이런 회사들 비즈니스들을 보면 캐나다랑 미국이랑 보면은 이거를 국적을 가지고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만큼 의존도가 위치만 상당히 거기에 있으니까. 있다라고 네. 보는 거예요. 네.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우리 연휴 때 네. 그 미국의 히토류 합체 기업 중에 중소형 중대 USA 레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여기 CEO가 백악관을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게 나오면서 이 회사가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4배 올랐더라고요. 많이 올랐었죠. 예. 이런 것들을 보면요, 결국엔 미국이 일기 때를 복귀해서 뭔가를 준비를 하기 위한 움직임에 장기적인 플랜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히토류나 이런 강하게 것들을 들어요. 만약에 지금 준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던데 그럼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렇게 가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서 그냥 차이나 프리 영어로 하면 그거잖아요. 완전 배제라고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이요 아무리 협상을 한다고 해도 누군가는 다시 그 판을 깰 수도 있고 판을 다시 완화시켜 줄 수도 있고 이 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은 계속 부딪히면서 갈 수밖에는 없다.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경우에는 군사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강대강으로 부딪혀야 되는 시기가 오게 될 텐데 네. 그 산업들이 보시면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산업들 있지 않습니까? 패권 경쟁을 할 수 있는 최근에 사람들. 이제 앞으로 중요해져야 되는 필수적인 예. 산업들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는 뭐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뭐 얘네들 보시면 원자재라든지 에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련된 것들인데 그 수요를 어느 정도 자국이 어느 정도 갖춰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네. 상당한 리스크죠. 이런 대결이라고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으로라도 하고자 하는 거고 간밤에 그래서 JP 모건이 그런 대규모 지금 또 투자 겸 네. 뭐 자금 지원 겸 네. 자금 융통. 네. JP 모건이 어제 발표한 게 이제 네. 100억 달러 정도는 약 27개 기업 딱 선출해서 그 기업들한테 지분도 자기네가 취득하고 정부가 했던 거죠. 그 27개가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고른다는 거죠. 앞으로. 공해진다는 네. 거죠. 거기도 보면은 뭐 AI랑 양자 컴퓨팅 그리고 우주항공 우주항공. 그리고 원자재 공급망, 그러니까 배터리를 포함한 배터리. 원자재 공급망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자금을 지원하겠다. 자금 네. 지원 내지는 직접 유동성을 투자하겠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한 거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가버린다라고 하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싸워보자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해놓은 다음에 이제 네. 우리도 다 갖췄으니까 네. 야 한 판 해보자 뭐 이럴. 근데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데미지는 일단 적게 받을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음. 그러니까 시진핑이 예전에 처음 집권을 하고 나서도 했던 것도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고 엄청 노력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안 되죠. 네. 안 되긴 하는데. 그리고 아픈 어쨌거나 게 계속 건드리면은 내수를 많이 네. 늘리려고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고. 망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교역 상대국들을 여러 나라로 분산을 시킨 거죠. 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일방적으로 불리해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랬어요. 지난번에도 밸류에이션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네. 그런데 우리가 사라가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그 글로벌 패권이라는 것들을 좀 봤을 때 예. 어떠한 미세한 움직임들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좀 알아두면서 살아가면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투자도 도움이 될 거고 좀 더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의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조금 우리가 관심을 받고 계셔보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무슨 질문할지 대충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궁금해하신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네. 그래서 미국 공급망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 공급망 관련해 갖고 우리 기업들이나 미국 기업들 거기를 압축해서 지금 상황에서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건 어떤가라는 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주식들이 국내 장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죠. 네, 요즘에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만 조심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쪽으로 보는 건 괜찮다. 관심을 제가 가지라 마시라고 말씀을 아, 드리는데 맞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예. 상식 삼아서라도 관심 모니터링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 여기서 관심 가지세요, 좋아요도 하면은 좀 약간 원래 그렇게 안 되죠. 회사에서 또 이제 근데 이런 이슈가 있으니까 한번 최근에 좀 이런 움직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살펴보시라. 여러분들은 모르셨던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이슈만 저는 말씀을 드린 거죠.